오늘도 여느 때처럼 어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고 있던 도중 동생이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묘 팬더가 아픈 것 같아 동물병원에 데려간다는 카톡을 남겼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와서 수업 중에 양해를 구하고 받아보니 팬더가 신부전 말기가 되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와 통화를 해보니 팬더가 길면 한 달, 그러나 2주 정도를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전이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될지 몰랐던 저는 너무나 놀라서 많이 울고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친구가 스페인으로 놀러 오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일정은 취소할 수가 없었고,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같이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지는 않은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상태는 좋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높긴 하대. 그러니까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높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콩팥이 이미 망가져서 정상으로 돌아갈 순 없고. 그건 안 되지, 그래. 보니까 계속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누나 올 때까지 계속 일단 병원에 놔둔다. 그래야지 뭐.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그 콩팥이 아예 망가지면 오줌조치가 안 만들어진대. 그래서 만들어져?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줌을 요즘 별로 안 싼 것 같더라고. 오늘 선생님이 말하니까 오줌은 다행히 잘 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줌도 싸고?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 고맙다. 아. Tenga mucha suerte. Sí. Encantada, encantada. Adiós. Muchas gracias. Sí. Adiós. Tenga suerte. Gracias. Adiós, Tú ayú. también. Bye Sí, bye. bye bye.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대한항공 어플만 열리면 되거든요. 인터넷 없이 한번 열리시면 된 것 같아요. 인터넷 없이 여기만 보여주면 돼요? 네. 이 생체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 저 나갔다 올게요. 뭐 나갔다 10시 넘었어요. 올게요. 대한항공이 10시까지죠? 50분밖에 안 나와. 더울 게 안 나와. 남아서 넉넉하니까. 카드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카드, with card, yes. 어떤 유튜버예요? 저 그냥 그 뭐 팔로워 별로 없는데 그 스페인 이제 가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이제 어학연수 브이로그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냥 일단은 해보고 있어요. 그냥 뭐 잘 안 되겠지만 뭐라도 일단은 해야 되니까. 말라가에서도 저걸로 계셨어요? 네네네, 계속 촬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것도 없는데. 아 그러게 아우 마음이 평안해. 그게 내가 처음에 걱정이었구나. 욕기 먹었는데요. 또 먹으려고. 친구는? 친구 다른 비행기로 갔지. 아 다른 분이 왔어? 근데 왜 프라하에서 오냐? 비행기? 왜 프라하에서? 집에 왔어요. 팬더가 잘 있으려나? 믿기지가 않네. 내리자마자 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 동네 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팬더 깨운다고? 팬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말라고 안 했는데 엄마 알아봐 우리 팬더. 아이고 팬더 아파. 아 엄마 알아보네. 팬더 잘 있었어? 연락해서 물어봐야겠네. 팬더 엄마 알아봐? 아 진짜. 팬더. 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보네. 미안해. 아이고 기운이 없네. 이건 뭐야? 이거는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안 아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모르겠네. 팬더 엄마 알아봐. 나 엄마 기운이 없어? 팬더야. 팬더 살이 엄청 빠졌네? 팬더 그렇게 아팠었어요? 엄마가 몰랐네. 팬더 잘 있었어? 이제 그루밍도 해. 아이고 잘하네. 팬더 이거 빼면 안 돼. 답답해도 좀 참자. 꼭 잡고 있어야지. 더 있고. 팬더 좋아하는 캣닙이네. 캣닙 좋아해요. 아이고 좋다 캣닙. 왜 이게 궁금해? 어이구. 아이고 잘하네. 라. 무슨 냄새가 대체 나는 것이냐 너한테서? 응? 둘, 셋. 아이고 잘하네. 됐다. 끝났다. 응, 됐어. 다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팬더 근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팬더가 보시다시피 되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팬더가 지금 만 14살이어가지고 지금 신부전 말기였었어가지고 그때 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갔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왔었는데 신장이 아프면 가장 큰 문제가 빈혈이에요. 빈혈. 신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은 적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빈혈이 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이래가지고 빈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빈혈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빈혈 같은 경우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요. 신장 수치라고 해서 신장 수치도 어느 정도 말기에서 3기 정도 수치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팬더 컨디션이 되게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빈혈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졌고 지금은 살짝 진정제를 먹어가지고 몽롱한데 하루에 수액을 두 번 맞고 있고 식욕 촉진제, 항구토제, 그리고 인흡착제 이렇게 약을 먹고 있고 밥도 이제 콩팥에 좋은 그런 처방식만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얘가 밥을 안 먹어요. 빈혈보다 더 큰 문제가 신장이 안 좋으면은 속이 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여기에 이렇게 콧줄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밥을 먹이다가 얘가 콧줄을 너무 불편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콧줄을 뺐고요. 하지만 콧줄을 빼고 나서도 밥을 잘 안 먹어서 강제로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강제급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이렇게 계속 사료를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얘가 진정제를 먹은 날에는 굉장히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는 눈치였는데 진정제를 먹으니까 밥을 잘 먹는다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럼 진정제를 아주 소량만 먹여라, 매일 먹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정제를 매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몽롱한 상태. 그래서 요즘은 밥도 잘 먹고 많이 괜찮아졌다, 다행히. 그때 당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수의사 분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 얘는 2주 안에 죽는다, 약간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그때 사실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한국을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팬더는 2달이 지난 지금 멀쩡히 잘 살아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얼마 전에 팬더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또 신장의 기능 중 하나가 독소를 빼내는 기능이 있는데 신장이 이제 그 기능을 못하면 독소가 자꾸 몸에 쌓여서 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영상을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콩팥 때문은 아니고 내 생각에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뇌의 종양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뇌의 종양인지 아닌지는 MRI 검사를 해야 할 수 있는데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MRI 검사를 전신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 이제 전신 마취인지 아무튼 마취를 하고 MR을 찍는데 지금 얘는 너무 늙었고 콩팥 상태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마취는 불가하기 때문에 MRI 검사도 불가해서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또 발작을 일으키는지만 잘 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컨디션은 괜찮고 밥도 잘 먹고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많이 아픕니다. 이제 콩팥 신부전에 뇌종양에 지금 성한 곳이 하나 없어요. 그래도 팬더가 많이 나아졌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온 지 1달 반 조금 됐는데 여전히 집에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번역으로만 수익이 충당이 되느냐고 주위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회사 다닐 때만큼은 못 벌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소리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수입원이 있는데 요즘 다시 시작한 게 배달입니다. 뚜벅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희 한국에서의 일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일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스페인 어학연수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게요. 원래는 제가 8개월의 어학연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이제 어학연수를 종료하고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숙소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미리 선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팬더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귀국 결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숙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거를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 정책이라면 일부는 환불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한 달 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현금으로 모두 다 이제 호스트한테 다 페이팔로 송금을 했었거든요. 이제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약간 내가 고양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울면서 얘기했었어요. 고양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나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숙소비로 환불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 다 전액 환불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일부라도 환불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며칠 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환불을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미 그 돈을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환불 받아야 될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 원 정도? 한 80유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2달치였으니까, 2달치 숙박비였으니까. 내일 모레 마흔이신 분이 수중에 120만 원이 없으시겠어요? 있으신데 이제 돌려주기 싫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돌려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에 묶여있는 돈도 아니고 현금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 얘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돌려줄 마음이 없구나 하고 그냥 숙소비는 환불받지 못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 120만 원이라는 돈이 땅 파서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내가 쓰고 왔을 돈이니까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는 말자.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어학원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뭐 당연히 그거는 환불 자체가 아예 안 됐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모로코 여행을 제가 예약했었어요. 비행편이랑 뭐 에어비앤비, 호텔, 그리고 투어 등등을 미리미리 다 예약을 했었단 말이에요. 나의 제이 같은 성향 때문에 모두 다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에어비앤비는 환불 받았어요. 에어비앤비는 환불 정책이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환불 받고, 투어도 환불이 됐었는데 환불 받지 못한 게 부킹닷컴으로 예약한 호텔이랑 비행편은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환불을 받은 것에 굉장히 감사해하며 모로코 여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스페인 어학연수를 다 끝내지 못하고 모로코 여행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끝나고 하려고 했던 유럽 일주를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되게 재미난 이야기들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재미나고요. 토리!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닙니다. 얘가 왜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 안녕.